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한계가 없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의 무한 지원이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을 보내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미국 LA는요, 한적한 토요일 오후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니까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우리 그림 하나 보고 투자 철학도 배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또 이 우리 투자에 정말 그것도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철학을 가르쳐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요, 맨 위에 그림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자, 세 사람이 보이죠? 왼쪽에 두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냐?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풀에다가 물을 주고 있죠. 조그만 그런 뭐 묘목 같은 데다가 뭐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옷도 보면요, 거의 농사에 필요한 그런 농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사람은 열심히 저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데, 저 주변에 그 뒤에 그 두 친구는요, 친구를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헤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막 뭐 하냐면서 놀지도 않고, 이 좋은 날씨에 놀지도 않는다면서 막 맹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가운데 그림 보니까 자, 시간이 흘렀어요. 오버타임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 때가 되니까요, 저 묘목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그림 보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여기에 과실을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심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때가 돼서 열매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이 열매를 담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같이 먹고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이제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광주리에도 넘치지만 뒤에 박스에도 보면 이 과일이 넘쳐납니다. 넘치는데 여전히 나무에는 주렁주렁 열매들이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 조롱하고 과거에 비난했던 어떤 뭐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던 이 두 친구가요, 이제 본인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지금 열매를 따고 있네? 근데 본인들은 보니까 지금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늘 놀던 그대로입니다. 자, 옷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왼쪽에 열매 따는 분은요, 농부의 옷을 벗었어요, 이제. 열매를 거두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오른쪽 친구들은요, 늘 그냥 뭐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그림 보니까 왼쪽에 보세요. 지금 열매 따는 모습을 보니까 저 친구들이, 우리도 지금 나무 심어야겠다는 거야. 우리도 이제 심기 시작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맨 아래쪽 그림에 오른쪽에 이미 자기 친구는, 과거에 열심히 소위 말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었던 그 시간을 아껴서 했던 친구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매를 따가지고 또 이걸 이제 가게까지 오픈해가지고 이 과일을 팔고 있는 거죠. 그 비즈니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산이 불어나가 커진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투자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한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 재테크에 대한 관련 내용은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게 미국적 환경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과거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책들이나 도서들이 돈에 대한 걸할지, 어떻게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한국에도 전달되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우리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가르치냐면요, 여러분, 지금 맨 위에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를 열심히 처음부터 땀 흘려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햇빛이 오고, 아래쪽에 큰 나무로 자랄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겠습니까? 보통 이게 한 시즌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 봄에 뭘 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시즌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투자도요, 우리가 보통 그냥 여러분들 한국의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 한 300만 원, 뭐 4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그거 뭐 내고 쓰다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투자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300만 원, 400만 원만 해도 빠듯하죠. 또 가족이 딸려 있고 하면요, 그 부족한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둘이서 벌고 하더라도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대한민국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인데 어떻게든 돈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투자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결국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투자라고 하는 건요,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시간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쓸 거 다 쓰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 투자를 못 한다? 그냥 번 돈 계속 다 써버리면요, 결국 맨 위에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두 친구들처럼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요, 결국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지출, 그것만 제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떤 굉장히 돈을 아껴야지 사실은 투자할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웃긴다고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조깅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 조깅도 돈 들어야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나이키 옷을 입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키는 무슨 그런 쓸데없는 나이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이키 무슨 나이키를 입어요? 난닝구 입고 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옷에 들어가는 비용, 돈 같은 걸요, 그게 한번 계산해 보면요, 그게 많이 들어가요. 아이에게도 좋은 옷 입히고 싶죠. 안 입고 싶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부터 절약해서 돈을 모으면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걸 사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미 아이도 둘이나 있고 와이프도 딸려, 가족이 딸려 있다? 그러면요, 정말 만만치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그거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요, 비용부터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 돈 나가는 거 있죠, 다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뭐 엄청 부자라면요, 뭐 한 달에 뭐 여러분 한국 돈으로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고 3천만 원씩 벌면 뭐 그렇게 비용을 절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쓸 거 쓰고 해도 그 나머지 돈 가지고 500만 원씩 투자해도 되고 1000만 원씩 투자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000만 원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 1000만 원씩 월 뭐 2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3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한 일정 기간은요, 정말 절약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약하지 않으면요, 절대 투자를 못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투자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노후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늦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 보십시오, 여러분.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는 거 보세요. 돈을 이렇게 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여러분들이 돈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나갈 비용을 제외하고요, 나머지는요, 딴 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옷 사는데 쓰시면 안 되고요. 남자들 술 마시는데, 여러분, 술은요,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을 때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절대 술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돈을 술 한 번 마시면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여러분, 그 돈 가지고요, 테슬라 주식 하나 더 사고 지금 엔비디아 주식 하나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비용 막 쓰다 보면요, 절대로 한 달에 제대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을 할 때에 결국은 그 돈으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새 테슬라가 100주가 돼 있고, 처음에는 10주도 사기 힘들었는데 어느새 50주가 돼 있고 100주가 돼 있고, 나중에 200주, 300주가 돼 있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이제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가고 막 10억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시간을 오버타임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내가 투자하느냐에 따라 내가 계속 쓸 것들을 줄이고 나서 투자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이 주식 잔고가 벌써 5억이 돼 있고 10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만 잘 쓰게 되면 나머지를 조금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유가 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의 그림처럼 열매를 따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함부로 막 돈 흥청망청 쓰다 보면요, 여성들은 뭐 가방, 뭐 액세서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계속 달릴 때 얘기하지만 난닝구 입고 뛰시고요. 여성들은 그냥 화장 뭐하러 합니까? 밤에 뛰시라고 말씀드렸죠. 밤에는 여러분들이 뭐 송혜교인지 여러분들이 이영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뭐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냥 미친 듯이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끼시고 계속 주식을 사 모으세요. 지금 미국 주식이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라도 테슬라 주식을 더 사 모으고 때가 되면 10억, 20억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유가 생겨요. 5억만 돼도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1억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한 10만 불 넘어가게 되면 자산이 그때부터는 더 빨리 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빵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 거 있죠. 목돈, 캐시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절약해야 돼요. 근데 1억 5천 넘어가잖아. 그럼 2억이 금방 되고요. 막 2억에서 4억 되는 거 테슬라 주식 2배 한번 뛰면 4억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4억에서 또 한번 어떤 주식에 넣는데 2배 뛰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8억이 되고 늘어나는 속도가 완전 가속도가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1억, 2억 모으는 게 힘드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뛰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신발은 싸구려 신발 신고 뛰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아니라 너이키 입고 뛰시고요. 늘 그렇게 여러분 화장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술 절대 퍼마시지 마시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정말 여유 있는 생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현지 경제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자, 지금 이 팔란티어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팔란티어 많이 이제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팔란티어가 사실 최근에 가장 큰 호재를 만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자, 지금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는 그 왼쪽에 앉아있는 이분 있죠. 저 이분이 팔란티어의 CTO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전체 기술 전체 디렉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팔란티어의 전체 CTO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에 아주 중요한 리서치하는 그 영역의 전체 또 이 수장으로 소위 정부 기관 중에 국방부에서 일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거긴 또 꽂아 넣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팔란티어의 CTO가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어쨌든 글로 밀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국방부의 업무나 일들은 팔란티어한테 다 맡기겠죠. 다 가져갈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호재거죠. 원래부터 미국 국방부와 함께 굉장히 긴밀하게 일해왔는데, 뭐 팔란티어에 일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임기 끝나면 국방부에서 일했던 이 사람이 다시 또 뭐 팔란티어 복귀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큰 호재가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팔란티어의 이 CTO가요, 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인데, CNBC와 인터뷰 속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위에 빨간색을 하나 보세요. 이 팔란티어가 has been doing a lot to rebuild American industrial base라고 합니다. 정말 또 멋진 표현 쓰고 있죠. 이 CTO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이 팔란티어는 현재 미국의 산업지형을 다시 현재 리빌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팔란티어가요,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미국 산업의 완전 이 재배치라고 해야 될까요? 재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의 첫 번째 단계가 하드웨어에 쏟아붓는 거죠. 그게 지금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엔비디아 칩을 갖고 와서 이 어마어마한 이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어떤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죠.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 바로 이 AI 관련된 이제 이 AI를 잘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 기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팔란티어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지금 국방부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 커머셜까지 손을 대고 있는데, 근데 이 팔란티어가 하는 게요, 기존의 이 업체들이 본인들이 뭐 컨설팅을 받고 이럴 때에 뭔가 컨설팅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없다기보다는 그냥 고만고만한 거죠. 그냥 뭐 쓸만하게 컨설팅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뭐 컨설팅을 받잖아요. 우리 기업의 문제가 뭐냐? 뭐 이렇게 묻는데, 근데 이 팔란티어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의 문제가 뭐냐 할 때 문제를 접근하는데, 정말 이들이 만든 탁월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소위 이들의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분석해 나가는데, 그건 뭐 압도적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이 팔란티어만의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을 하나하나 기업들의 문제를 체크해주고 경쟁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걸 바꿔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미국의 산업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죠.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이잖아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이제 중국 같은 애들은 우리 못 따라오게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을 아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밟아야 된다라고 이 미국의 싱크탱크는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휘청휘청할 때, 부동산 문제로 저렇게 휘청할 때 아예 그냥 못 일어나게 밟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첨단 관련된 걸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팔란티어는 지금 미국이 결국은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팔란티어만의 소프트를 통해서 미국의 각 기업들을 더 압도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쟁력을 올리는 거죠. 지금 뭐 그래서 팔란티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저 거기에다가 지금 팔란티어가 부즈 앨런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죠. 부즈 앨런은요, 사실 미국의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도 팔란티어와 협력을 한다. 결국은 팔란티어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거고 수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즈 앨런은 팔란티어의 기술을 활용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팔란티어가요, 굉장한 지금 퍼포먼스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부담이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건 이 기업의 미래는 다시 한번 이 트럼프의 또 다른 수혜주가 되고 있다. 테슬라와 더불어 팔란티어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주말 동안 미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이요, 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또 계속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끊이지를 않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를 또 지적하고 있는데, 자, 이 MSNBC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번에 머스크가 트럼프를 정말 돈을 소위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얘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트럼프 이번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얼마를 기부했냐? 250 밀리언입니다. 2억 5천만 불입니다. 무지막지하죠. 한 개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많이 후원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트럼프는요, 이런 기사가 트럼프도 계속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그리고 본인이 머무는 마라라구에, 여러분, 뭐, 종이신문을 본다고 했을 때에 몇 개의 신문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신문을 아침마다 이 경영인들은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맨날 눈 뜨면 항상 제가 미국의 메이저 소식도 쫙 먼저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테슬라 투자에,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싹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식들이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머스크가 나에게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리고 CBS는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더 정확하게 2억 7,700만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머스크에게 있어서 이건요, 그냥 푼돈이에요. 푼돈.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고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이거 여러분들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한 300만 원 버는 혹은 4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냥 25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25만 원 쓰는 거라. 그럼 별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25만도 많다. 한 2만 5천 원 정도 쓰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푼돈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트럼프는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 본인도 이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본인도 정치인에게 본인은 이렇게 제대로 기부해본 적 없어요. 트럼프는 더 이런 거에 짠돌이거든요. 트럼프는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 안 하는데 본인 선거 이기라고 머스크가 이렇게 큰 돈을 내놨는다? 이거는 뭐 여러분, 트럼프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내가 트럼프라 하더라도요, 고마운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 저 사람 인격과 저 사람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에게 이렇게 기부를 해줬다? 자기 선거 자금으로 쓰라고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트럼프가 와 정말 땡큐라고 생각 들겠죠. 정말 제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깨알 같은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많이 도와왔어요. 정말 수년째 제가 돈을 보내고 있거든요. 현금을요. 그 지금 보내는 돈만 하더라도요, 정말 제가 제 수입의 한 거의 10의 2조죠. 20% 정도를 저는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미혼모도 뭐 많이 돕고 있고요. 매달 그렇게 저는 현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한국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 번 거를 한국 사람들에게 도와야겠다, 이런 어떤 부채의식,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에게 마치 돈을 보내듯이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건 경제건 얘기할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신껏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뭐 내가 뭐 민주당을 지지하건 공화당을 지지하건 뭐 여러 국힘당을,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요. 그게 누구든 간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 문제는 내가 지적할 수 있으면 전 지적한다고요. 뭐,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소신껏 뭐, 이번에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머스크가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고마워가지고요. 요즘 트럼프는 그냥 머스크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돈 썼어? 나도 그럼 다 해줄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뭐 분위기가 인사 배치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뉴욕타임즈 보세요. 뉴욕타임즈가 아래쪽에 노란색 동그라미 친 거 보면요. 자, 일론 머스크 and the tech billionaire steering Trump's transition team이라고 합니다. 머스크와 그리고 머스크의 그뿐만 아니라 이 기술 쪽에 빌리언애들 있죠. 그러니까 억만장자들, 소위 말해서 다른 그 머스크뿐만 아니라 피터 딜이랄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CEO들이 현재 트럼프의 인수팀들을 자주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자리에 앉는 사람들 보면요, 뭐 상무부랄지 또 교통부 장관이랄지 전부 다 트럼프하고 가까운 사람이 다 올라갑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가까운 사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자율주행이랄지 이런 기술에서요, 트럼프도 그래 마음껏 활용해서 머스크 너도 큰 좋은 기업을 일으키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 특히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서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라는 거죠.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만들려고 마음껏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여러분 뭐 다른 쪽에서 뭐 비꼬든 아니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머스크가 자기에게 이렇게 부어준 신뢰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춘지에도 보세요. 피터 딜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이번에 꾸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 팔런티어랄지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지금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테슬라 주식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뭐 앞부분에 이렇게 매크로 분석해드린 이유가요, 테슬라 소식 살펴보기 전에 결국은 매크로와 한 기업의 펀더멘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매크로에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테슬라대로 기술력을 어마어마해요. 뭐 지금 여러분 누가 이걸 테슬라를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테슬라에 이전에 오랫동안 일했던 이 파자드가 요즘은 이제 나와서 많은 이 언론에 출연하면서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파자드가요. 자, 이 테슬라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테슬라에 대해서요,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랄지 테슬라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한 사실 그 얘기들을 많이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파자드가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뭘 얘기했냐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 FSD version 13 has created a paradigm shift라고 합니다. 자, 이 테슬라의 FSD version 13, 그러니까 자율주행 version 13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완전 업그레이드 된 거요. 완전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12.5도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았는데, 이제 12.5에서 13 버전은 6배가 더 좋아졌으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죠. 완전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보십시오. 그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보면은 every person I've talked thus far.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Version 13 has echoed the same senti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 13은 전부 다 같은 뉘앙스로 같은 분위기로 다 똑같이 놀라고 충격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아래쪽 내용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FSD 버전 13 is better everywhere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에 끝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FSD 버전 13은 어디를 가나 항상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정말 갖다 놔도 그게 지금 뭐 여기 캘리포니아건 LA건 도시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도 정말 뛰어나다는 건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테슬라 소위 모델 Y나 테슬라 차를 끌고요. 보통 여행을 아주 장거리 여행을 특히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안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데스밸리에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없어요. 근데 데스밸리까지 거리가 꽤 된단 말이죠. LA에서 한 5시간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가는 전략을 써서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을 가는데요. 그 낯선 길도 그냥 너무너무 잘 갑니다. 너무 편해요. 특히 이제 그 데스밸리 가는 길이 사막길이니까 뭐 차량이 별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손댈 게 없죠. 너무 편하게 운전을 다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버전 13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다 잘 작동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입니까? There are no regressions they've identified. It has become obvious and will be unsupervised soon이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이 조만간에 이제 unsupervised가 이제 시행될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저드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재 이거는 좀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나와야 될 게 unsupervised죠. 이제는 뭐 그렇게 그거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올라온다는 건데, 버전 13이 이제 계속 스스로 자기 학습하면서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요. 그러니까 unsupervised가 곧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supervised라서 그렇지 unsupervised가 정말 이제 된다라고 하면요, 여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친 상승을 해버릴 거야. 그때는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이 꼬랑지를 뗐구나, 딱지를 뗐구나. 이게 여러분 마치 왜 우리가 이 총리 보고 총리에게 우리가 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총리가 예를 들면 무슨 임시총리다, 임시자를 붙이는 것과 그냥 총리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지를 딱 떼버리는 거예요. 딱지를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정말 자율주행이 가능한 보호나 감시하는 거 없이요.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주가 상승이 될 겁니다. 이 자체가요. 근데 그게 곧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I do wonder if the market is beginning to wake up to this. 자, 이건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는 정말 조만간에 이제 시장도 드디어 이 부분에서 깨어날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특히 look at the price and future earnings from Tesla AI-enabled products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테슬라의 이 AI가 만들어내는 이 상품들, 이게 뭐예요?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가죠. 로봇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이 이제 로봇 택시로 움직이는 거 보면요, 로봇까지도 이제 계산에 다 집어넣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테슬라의 earning, EPS가 완전 달라지겠죠. 지금 PR이 100 좀 넘었다고 여러분들 너무 투자하기 위험해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팔란티오도 100을 다 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계산이 딱 들어가는 순간요, 그 PR은 여러분들이 100이라고 200이라고 높다라고 할 때에
이건 여러분 한순간에 내려가 버려요. 30으로 떨어지고 20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 AI가 벌어들이는 그 돈을 나중에 계산에 넣게 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여러분 PR 가지고 분석한다. 기술주 투자할 때는요. 자꾸 PR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꾸 가끔씩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이 자꾸 PR 얘기하는데 자, 그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 미국의 기술주 투자할 때는요. 그 PR이 그런 계산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초월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해결하는 기술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죠. One of the unique things about the Tesla solving self-driving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방식, 이건 제가 자주 많이 언급해 드렸죠. 너무나도 이게 기술력이 뛰어나면서 다른 나머지 회사들과 완전 차별성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테슬라를 제외한 중국이건 뭐 여기 미국이건 뭐 웨이모건 뭐 크루즈건 간에 중국의 뭐 화이자입니까? 뭡니까? 뭐 웨이모냐?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자율주행이 뭐예요? 위에다가 뭐 다 달지 않습니까? 센서 달죠. 뭐 그 라이다 또 달아야 되죠. 여러 개 또 레이더 달아야죠. 카메라도 달아야 되죠. 그리고 하이 데피니션 HD 맵도 거기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맵이라고 그러죠. 미리 딱 짜여진 각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속도가 너무 느려 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뭐예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 작동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을 해결하는 방식, 머스크가 카메라 베이스로 가겠다, 비전 베이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냥 경쟁력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 과거에는 테슬라가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지금 되는 거 보면요. 정말 이거는 그냥 조만간에 되는 거예요. 언슈퍼바이즈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아는 사람들만 계속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400를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요. 결국은 시장이 이걸 알면 알수록 뭐예요?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요.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야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보고 들어가기에는 나는 그 리스크 지기 싫어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 채널을 계속 보았던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테슬라 투자 자신감 생기는데 그런 거죠. 매크로도 막 터지면 매크로 별것 아닙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감 뿜뿜 생기면서 뭐 과감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이제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정말 이제 뭐 이 1000명 중에 1명 정도,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옛날 정말 최 고점에 $400대 산 사람은 아직도 $400 안 됐네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요, 그분은 지금 $100 왔을 때, $200 왔을 때 왜 안 샀냐고요. 제가 계속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단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와서 그냥 가만히 머무르면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테슬라는 그냥 한번 사놓고 그냥 계속 사모아 가셔야 돼요. 돈 생기면 사야 돼요. 말했죠. 그냥 신발 살 돈으로 사고, 가방 살 돈으로 사고, 술 퍼마실 돈으로 사라고 말씀드렸죠. 절약해서 한 주라도 더 사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산이 커져버리고 그때 여유롭게 남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테슬라가 이 전 직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보통 직원이 나간 직원들은요 욕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 파자는요 테슬라의 위대함을 계속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혁수였습니다.